안녕하십니까, 빡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빡조의 동대표 라이프로 돌아왔습니다. 빡조의 동대표 라이프 첫 번째 에피소드는 아파트의 최고 권력자는 누구인가 였습니다. 바로 동대표, 즉 입주자 대표 회의가 최고 권력자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빡조는 왜 동대표를 하게 되었나 였습니다. 제가 놀이터랑 엘리베이터, 주차 시스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왜 제가 2년간 동대표를 하고 다시 재선을 해서 회장을 하게 되었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입대위에서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사 2~3명 정도로 임원진을 구성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총 8개의 동으로 동대표가 총 8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명을 가지고 임원진을 구성하니 대부분 임원입니다. 지난 기수에서는 6개의 동에서만 동대표가 나와서 회장 1명, 감사 2명, 이사 3명으로 전원 임원이었죠. 이번엔 그래도 8개의 동에서 모두 나와서 회장 1명, 감사 2명, 이사 3명, 임원 아닌 동대표가 2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책이 있건 없건 모두가 1인 1표의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니 임원이 아니라도 모두 수평적인 동대표입니다.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이 잘 작동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제가 굳이 이번 5기 동대표에서 회장을 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4기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입니다. 첫째, 회장이 입주자 대표 회의의 결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벌어진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매월 우리가 회의를 엽니다. 그럼 매월 안건이 올라옵니다. 기본적으로 안건을 채택하는 권한도 회장에게 있습니다. 동대표들이 주장을 해도 회장이 NO 하면 안건으로도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면서 중요한 안건들을 논의합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되기도 하고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부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결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보통은 부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요. 그런데 4기 동대표 때 안건은 통과되었으나 회장 마음에 안 든다고 실제로 그 안건이 집행되는 시점에서 회장이 사인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보통 안건이라는 것이 어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을 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부품을 수리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회의 때 충분히 토론을 하고 통과시킨 안건인데 막상 비용 집행 기한 결제를 올리면 회장이 그걸 사인하지 않는 겁니다. 비용이 비싸다느니 다른 업체가 더 있을 거라느니 그러면서 비용 집행을 못하게 시간을 끄는 거죠. 심지어는 결제를 하지 않아서 직원들 급여가 못 나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회장이 가진 권한을 불합리하게 쓰는 것이죠.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막 구청에서 도와줄 것 같죠? 막상 구청 주거재생과에 연락하면 서로 잘 얘기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말만 합니다. 구청은 웬만해서 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회장은 관리업체 등 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 4기 때도 이런 일이 엄청 많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업체에 위탁 관리를 맡기는 것이지 채용이나 해고에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아파트는 입주한 지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소장이
3명이나 바뀌었습니다. 3개월 미만이 3명, 1개월 미만이 1명, 정확하게 4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자는 겨우 3명입니다. 무슨 편의점 알바도 아니고 이상하죠. 소장이 많이 교체된다는 말은 아래에 있는 과장이나 경리는 더 심했다는 거겠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업체에 교체 요청을 해서 해고시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갑질을 체험하고 미리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4일 만에요. 근데 그걸 바로 회장과 입대위가 앞장서는 거죠. 제가 동대표를 했던 4기 때도 회장이 마찬가지로 관리소장을 해고하려던 시도를 했습니다. 직접 해고를 못하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것처럼 공문을 보내서 관리소장 교체를 요청한 것이죠. 그걸 업체에서 다시 확인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회장을 제외한 다른 동대표들은 전혀 모를 뻔했죠. 저희가 동의하지 않았던 일인데 혼자서 공문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역시 구청 주거재생과에 문의했으나 마찬가지로 원만한 해결만 앵무새처럼 말하더군요. 원만한 해결, 원만한 해결, 원만한 해결.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관리업체 직원의 해고를 관여할 수 없다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회장 해임을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동대표는 각 동 입주민이 직접 선출한 거라 동대표에서 해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책에서 해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회장 해임을 진행하려고 했죠. 근데 바로 그때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방법에 당했습니다. 바로 본인 세력을 동원해서 임시회의에서 동대표들에게 압박을 가한 거죠.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임시회의 개최 전의 의견으로는 4명이 회장 해임에 찬성하고 회장을 포함한 2명이 반대했기에 해임안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력을 동원한 압박 때문에 결국 2명이 해임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2명만 찬성하는 것으로 회장 해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마음이 바뀐 두 분도 이해가 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고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할 동대표이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생기면 앞으로도 동일한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임이 되지 않았기에 회장은 더더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아니 더 심하게 마음대로 하면서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8명 중에서 저만 연임한 동대표입니다. 6명이 초선이고 한 분은 3기 때 나오고 이번에 다시 5기 때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4기 때 히스토리를 모두 알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제가 회장이 되어야 업무를 연속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내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주장을 마치 전체 입주민의 의견인 것처럼 속여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제가 바로 회장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마를 탈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파트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 지금도 그런 공격들이 멈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저에게 공격하는 사람이 4기 때도 그리고 바로 지금 5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업체와도 딱 필요한 만남만 하고 관리업체나 위탁업체와도 서로의 업무 영역을 서로 존중해주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럼 공격한다고 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다음 동대표 라이브에서는 오늘보다는 좀 더 밝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